어서들 오세요. 어서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 들어오시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모는 노트하고 펜은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사라사예요. 볼펜 알고 계시죠? 다들 준비하셨죠? 이건 사라사인데 지금 0.5를 갖고 있지만 0.7이 저 지금 안 나와가지고 0.7은 0.7이나 그 이상,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산펜 동아 유노크 겔펜이라고 해서 0.7인데 요거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정자체 강의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께서는 이 뽑기가 계속 잘 안 됐다고, 약간 이제 좀 뽑기 운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얘는 일제 맞나요? 사라사? 그쵸, 제펜 일제. 얘는 국산 펜 이렇게 있고요. 혹시 이제 이런 펜 말고도 만년필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 프레피나 이런 라미 같이 이렇게 라미 써 있죠. 네, 라미 만년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런 트위스비 에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립 모양이. 저는 만년필은 다 M립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기는 해요. EF, F, M립. 그리고 이거는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글씨를 쓰셨을 때 조금 부드러운 그 펜의 탄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이가 있는 정도? 그래서 만년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F립 이상, 그리고 이제 만년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잘 나오는 펜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준비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셔가지고 자, 그러면 1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모음 2를 나갔을 텐데요. 물론 2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빠르게 다양하게 이제 많이 쓰시게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1주 강의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쓰다 보면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화면도 이렇게 돌려서 보시기 편하시게. 네, 우선 세로획과 가로획을 이제 그리시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세로 같은 경우, 세로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정자체는 이 세로 두 칸, 5 곱하기 5 사이즈의 요 세로 두 칸 안에다가 이제 쓰도록 할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글자가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쁘게 쓸 거고요. 이제 그 자음과 모음이 들어갈 때, 받침이 없는 자음과 모음이 들어갈 때는 이 자음이 절반에 들어가요. 여기 앞쪽에 들어가요. 앞쪽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 모음은 이 오른쪽 라인에다가 다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붙여서 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반 정도의 자음이 들어가고 아는 여기 세로획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받침이 없는 으나 뭐 오나 요, 유 이러한 것들, 우, 얘네들은 이 절반을 나눴을 때 위쪽에 자음, 위쪽에 모음 이렇게 들어가요. 이 두 칸의 기준으로 뒀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됩니다. 받침은요, 이거 여기 절반
이거에 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이 중심선, 제가 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가운데를 중심선이라고 일단은 그 지칭을 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뒀을 때 위에 다 초성과 중성이 들어가고 마지막 받침인 종성이 여기 밑에 들어가는, 그래서 받침까지 들어가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획 그리는 건데요. 이 직선 획을 먼저 위에서 아래로, 세로 직선 위에서 아래로 똑바르게 그리셔야 돼요. 라인에 맞춰서. 자, 이제 한번 그려보고 계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같이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가로획도 마찬가지로 가로획은 한 칸, 이렇게 가로획도 하나씩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바로 모음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모음은 이 오른쪽 라인에 붙여서 쓰는데요. 자, 대각선, 직선. 처음에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왜 어른 글씨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정자체 세로 모음도 꺾어서 들어오는데 여기 꺾이는 부분이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안 되게 살짝씩만 꺾어서 내려주세요. 요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완전 각지게 꺾어서 내리신 다음에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나서 여기를 이제 부드럽게, 끝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공간이요, 요 정도씩 남아요. 아래 위로 요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남아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띄워서 씁니다. 그래서 세로 모음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각지게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시면서 부드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모음 할게요. 가로 모음 같은 경우는 이 반듯하게 직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자, 여기도 꺾어서 직선, 이제 먼저 연습할게요. 밖에서 꺾고 직선, 여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꺾고 직선, 밖으로 조금 나가게, 꺾고 직선, 꺾고 직선. 자, 요게 조금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 모음처럼 부드럽게 가로획, 부드럽게 가로획, 너무 이렇게 곡선으로 가지는 않게 부드럽게 가로획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가로획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끝까지 직선을 그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직선을 그리지 않고요. 자, 꺾고 직선, 그리고 살짝 아래로. 자, 꺾고 직선, 살짝 아래로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꺾고 직선, 살짝 아래로 이렇게 갑니다. 요게요, 힘드신 분들은 꺾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세로획과 가로획 이렇게 모음을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글자를 쓰실 때는요, 이거 기본적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초. 자, 이응요.
이응을 이렇게 쓰거나 조그맣게 쓰거나 너무 크게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동그랗고 예쁘게 왼쪽 라인에 붙여서 자음을 초성을 쓸 거니까 초성은 늘 왼쪽 라인에다가 붙여서 쓸 거예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 아까 제가 절반, 이 한 칸에 절반에 초성이 들어가고 그 오른쪽 라인에 제가 모음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응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동그랗고 예쁘게 크기는 너무 작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 쓰기를 연습하고 계시죠? 연습하고 계시죠? 자, 아야, 어야, 오요, 우유, 이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을 잠시만요. 나를 따라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초점이 자, 확실히 인스타보다는 화질이 훨씬 좋네요. 자, 먼저 쓸 텐데요. 제가 오늘 빨간색 펜을 안 가지고 왔더니 자, 연필 라인 보이시죠? 아야, 아이고, 어야, 그리고 유 5글자씩 써야겠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모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사실은요 이응보다는 모음을 연습하려고 이거를 준비한 거고요. 이응은 이제 그 모음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모음은 이렇게 살짝 곡선이 이 중심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모는 제가 이제 요 들어가는 위치를 보게끔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려 넣은 거라서 안 그리셔도 돼요.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응 같은 경우 이제 초성이 들어가는 경우는요, 사실 보면은 이 모음의 한 3분의 1 정도를 크기를 차지해요. 3분의 1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요. 이 모음의 정중앙에 이 중심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비율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응 그려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이 밑에서 위로 그리실 때요 모음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위로 사선 안 되고요 너무 짧은 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곡선으로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야. 자, 이응 동그랗고 예쁘게 직선
나는 이 이응의 크기와 비슷하게 하나, 둘, 곡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이 야 같은 글자처럼요, 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음의 크기, 이 초성의 크기하고 동일선상에 있게끔 쓰시면은 비율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응 동그랗고 예쁘게 어는 가운데 중심선에서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어는요, 이 안에 들어가는 획은요, 직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밑에서 위로 살짝, 밑에서 위로 살짝, 밑에서 위로 곡선처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중심에서 저기니까 살짝 부드럽게, 정자체는 약간 부드러움도 있으세요. 그래서 살짝만, 아주 살짝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 동그랗고 예쁘게, 그리고 하나, 둘, 모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야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음의 크기하고 거의 같게, 모음 이 초성과 같게 비슷하게 써주시면 돼요. 모든 글자가 다 그렇습니다. 기역 빼고요. 기역하고 시온 라인만 빼면은 모든 그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렇게 크기가 다 맞아요. 보통 그 획 많은 아이들 빼놓고는 거진 다 이렇게 맞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자음을, 다른 초성들을 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응자가 들어갔을 때가 이 벌어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다른 초성들도 그 앞에다가 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 자, 이렇게 그 가로획에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밑에다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초성은 오른쪽 라인에 붙습니다. 이렇게 모음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초성이 왼쪽에 붙고요. 왼쪽 라인에 붙여서 쓰시고요. 모음이 밑에 들어가는 경우는 오른쪽 라인에 붙여서 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라인과 중심선상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살짝 꺾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자, 요거 꺾어 주실 때요,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가 너무 길지 않게 꺾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그 세로 모음 쓰시는 것처럼 살짝만 이렇게 꺾어 주시는 거예요. 살짝 꺾어서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자, 이응. 자, 요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성의 크기와 비슷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자. 자, 요 같은 경우는요, 이 이응을요, 이렇게 받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받들고 있다. 그래서 살짝 요렇게 살짝 사선으로 이응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획은요, 저희 아까 그 오자 쓰던 것처럼 똑같이 쓰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대각선으로 경사지지 않게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살짝만 꺾어서, 이게 진짜 O자 들어가는 것처럼 꺾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밸런스는 이 초성의 크기하고 맞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 칸의 가운데보다 한 살짝 아래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밖에서부터 직선 오른쪽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에서 세로획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 획이요, 다 이쪽 라인에 다 붙어 계세요. 굉장히 짧아지세요. 여기 과감하게 꺼내주세요. 오른쪽 과감하게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한 절반 정도 되기 전까지만 꺼내주시면 돼요. 꺾어서 직선, 그리고 살짝 끝에서 마무리는 살짝 아래로, 그리고 세로획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그 다음 U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살짝 여기 이음과 맞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써줍니다. 똑같죠? 우구랑 똑같은데요, 앞에 획만 추가된 거예요. 곡선, 살짝 곡선입니다. 밖으로 뻗으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앞에 이 뻗어나가는 게요, 짧아지십니다. 절대 짧아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세요. 아, 이것도 길다.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다 짧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는 짧고 여긴 또 길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앞에도 좀 길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거 주의해 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빼주시고요. 이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오른쪽 라인에 초성이 붙어 있잖아요. 이 오른쪽 라인에 초성이 붙어 있는데, 이 모음에 얘네가 가운데쯤 올 수 있게끔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으로 더 나가주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없으면 딱 어때요? 그냥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얘를 그려줌으로써 이 가로획에 가운데가 오는 것처럼 착각을 주는 거죠. 이렇게. 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동그랗고 예쁘게, 그리고 밖에서 찍고 들어와서 자, 가로획 쉬운 듯해 보이시나, 이제 여기서의 그 흔히 하시는 실수는 여기에 간격이 너무 가까우세요. 이렇게 가까워지십니다. 자, 이렇게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시지 않게 쓰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그 다음 강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너무 그렇게 강박을 가지시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 동그랗고 예쁘게 이가 됩니다. 이는 이미 아야어여 할 때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의와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하고 이 친구예요. 여기에서 획 하나만 추가하면 오, 두 개 추가하면 요,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우, 두 개 하면 유, 여기서 아야, 어여,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애나
이러한 글자들도 다 이 아이들의 그 뼈대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2강, 3강 때도 각각 얘네들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강의 커리큘럼으로 올려놨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다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나다를 기본적으로 뼈대를 가지고 있는 얘네 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쓰고, 그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글자들, 그 초성의 모양이 바뀌는 그 친구들을 이제 그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드리고 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쓰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렌토님 같은 경우는 이전 이제 정자체 강의도 이제 들으셨었는데 그 모눈을 졸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요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근데 이 요자 같은 경우를요, 한 번 더 쓰면요. 자, 이응의 크기는요, 이응 크기는요, 여기 4분의 1 정도 크기가 들어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초성만 굉장히 커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 오요, 우유,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은 보통 4분의 1 정도 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크기를 잡으시는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를 쓰게 되면 다시, 자, 붙을 듯 안 붙을 듯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 정자체를요, 가로로 쓸 게 아니고요, 세로로 쓸 거기 때문에 기준이 세로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쓰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세로 쓰기를 할 거거든요. 가로 쓰기 말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글은 세로 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준을 이제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보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붙는 데는 이렇게 이유가 됩니다. 볼펜 차이. 볼펜 차이인가요? 볼펜 차이입니다. 길들이시면 됩니다. 네, 세로 쓰기 용이고요. 가로 쓰기를 하실 때도 이렇게 쓰셔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가로 쓰기를 하실 때는요, 이제 세로 쓰기가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로 쓰기만큼 그 가로 쓰기의 비율 잡기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요. 가로 쓰기가 왠지 더 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로 쓰기를, 이 정자체를 세로 쓰기 연습하시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가로 쓰기를 하시면 달라지세요. 그 전체적인 모양과 그 틀이 다 깨져버리세요. 그래서 세로 쓰기가 충분히 되신 다음에 이제 가로 쓰기를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가로 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쓰면은요, 글씨를 뭐 필사를 하던가 무슨 메시지를 작성한다라고 쓰게 되면 저희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진 않잖아요. 다 이렇게 각각 붙여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서 이 비율 이 틀이 다 깨져버리세요. 그래서 이 가로쓰기 연습하실 때도 한 글자 했으면 여기다가 한 글자, 또 띄워서 여기다가 한 글자, 띄워서 여기다가 한 글자,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띄우신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가로쓰기는 나중에 좀 더 이제 세로쓰기가 익숙해지시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요렇게 아야, 어여부터 의까지 나갔잖아요. 요거를 이제 모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연습하셔가지고 밴드의 글쓰기를 누르시면 이제 자동으로 그 인증으로 누르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인증으로 누르시면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니까 요 화면처럼 정면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요, 이제 팍 연습을 이제 꽉꽉 채워서 연습을 하셨어요. 근데 자, 다시 당길게요. 이렇게 꽉꽉 채워서 연습을 하셨는데 여기 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잘 써가지고 나는 여기 쓴 부분 피드백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이거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그 부분 가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전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렌토님 듣고 계시죠? 렌토님 줄고 계신 거 아니시죠? 자, 렌토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모논을 졸업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모논을 조금 더 하실 건가요? 자, 그러면 렌토님 그 정자체 지난번 강의가 끝난 지 좀 됐잖아요. 그쵸? 끝난 지 좀 됐으니까요. 그 기초 나갈 때까지는 모논 쓰시고요. 단어부터는 줄 노트로 바꾸겠습니다. 강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렌토님은 이미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렌토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6분들은 요 모논에다가 연습하셔서 연습하신 것 하고 요렇게 피드백 받으실 거 정면샷 이렇게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피드백 제출은요, 일요일 저녁 6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일요일 저녁 6시 전에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연습하시고 나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언제든지 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편하게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첫 수업이라서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30분 정도? 이게 한 30분이 넘어가면 지치세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하는 이유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물론 제가 강의 영상 찍어놓고 올려놓은 거 보시고 제가 피드백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실시간 강의 때 같이 보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거, 잘 안 되는 거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 시간 내에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해서 너무 죄송해요. 늘 제가 이거 정전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기가 조금 늦게 자가지고 그래서 제가 육퇴가 조금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시간 할애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예쁜 글씨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주차 응원을 하며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제가 이 영상은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해놓고 링크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편집 없이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를 드리고 일주일 뒤에는 편집한 것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화이팅!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